집을 새로 구매하시거나 전월세 계약을 하실 때 바로 이것을 확인 안 해서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마 엄빠 둘째 아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하죠. 바로 의식주인데요. 마지막 주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저희에게 참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계약입니다. 집을 새로 구매하시거나 전월세 계약을 하실 때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동산 계약도 전문 영역이다 보니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마냥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동산 거래는 돈이 참 많이 들어가죠. 거래 규모가 크다 보니 잘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결국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이것을 확인 안 해서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피해 입지 않으시도록 저희 걱정마 엄빠에서 바로 관련 소식과 해결책을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부동산 사기당했다는 얘기들 가끔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나와는 먼 얘기 같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음에도 큰맘 먹고 큰돈 들여 구입한 집이 날아가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편법으로 구매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해서 어렵게 구매한 집인데 꼼짝없이 집을 뺏기게 되었는데요. 피해를 구제받을 길 없이 정말 말 그대로 온 집안이 초상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화물차 운전사인 장모 씨와 아내 윤모 씨가 어렵게 돈을 모아 집을 샀다고 합니다. 2017년 7월 서울 화곡동 소재의 자그마한 빌라를 매입한 것인데요. 어렵게 모은 5천만 원의 대출 1억 3천만 원으로 마련한 인생 첫 집이었다고 합니다. 매입을 하고 매달 꼬박꼬박 대출을 다 갚았다고 하는데요. 2020년 3월 법원에서 느닷없이 고소장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소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전 집주인인 김모 씨가 해당 빌라를 담보로 2017년 4월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은 갚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은행이 빌라에 잡힌 대출을 아직 갚지 않았으니 경매를 통해 대출금을 환수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빌라에 대출이 껴있었다는 것은 장씨 부부에게는 금시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를 구매할 때 장씨 부부는 분명히 어떠한 대출도 없는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는데요. 전 집주인이 빌라를 담보로 받은 은행 대출이 있었지만 다 갚은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등기부 등본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해줬던 은행이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말소 기록이 사실이 아니라며 등본의 대출금을 원상 복구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은행에서 소송을 건 내용은 대출을 등기부 등본에 다시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장씨 부부가 입은 손해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니 서류를 위조한 전 주인에게 청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소송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바로 장씨 부부가 소유한 빌라에 전 집주인의 대출로 발생한 근저당권을 회복시키라고 판결한 것인데요. 그래서 은행을 채권자로 다시 등록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 은행은 빌라를 팔아서 대출금을 환수받아야 하니 현재 집주인에게 경매 전에 나가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장씨 부부가 확인한 등기부 등본은 사실 위조 서류로 등기된 것이었습니다. 위조 서류를 등기소에서 그대로 반영해버려서 등기가 되어버린 것이었는데요. 일단 이전 집주인은 해당 빌라를 담보로 약 1억 4,300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대출을 갚은 것처럼 은행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해버린 것이죠. 결국 장씨 부부는 빌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장씨는 소송 과정에서 서민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유일하게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등기부 등본인데 믿기지 않는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등기부 등본이 사실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서는 법원이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공신력이란 국가에서 등기부 등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 등본 당연히 보지만 내용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 누구이고 근저당이 잡혀있고 어디에 건물이 위치해 있는지 내용만 표시해 주는 거지 사실관계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조된 서류로 제출을 했고 그걸 등기소에서
등기소에서 처리했을지라도 등기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허위로 등록된 등기부등본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피해를 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확인은 해야 되는데 믿을 수 없는 등기부등본 가지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해결책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바로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 내에 특약사항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구매자 측은 등기부등본을 기본으로 내용을 파악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전 주인이나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을 특약으로 작성해야 소송 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좀 더 확실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이라고 있는데요. 이 권리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시가 3억 원 기준에서 15만 3천 원 정도의 보험비를 한 번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는 권리보험은 덕케이 손보의 부동산 권리보험과 퍼스트 아메리칸 권원보험의 퍼스트 주거형 권리보험 등이 있다고 하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인데요. 최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부실 등기에 대한 피해를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위조된 등기 신청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등기소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에 근거한 것인데요. 1993년 대법원이 등기 신청 서류가 위조됐음을 발견하지 못한 등기 공무원의 심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실 등기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우리가 큰맘 먹고 집을 사거나 계약할 때 꼭 주의해야 하는 사항과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집을 사거나 전월세 계약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꼭 주변 지인분들 계신 단톡방에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필수로 알아야 되는 좋은 정보들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